노동의 자유쟁취,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버스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버스가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투쟁 투어버스를 지지하는 저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센터 직원들이 사업주가 법이 위반해서 재결하는 근로 계약서를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발급해 줍니다. 사업주들한테는 즉시를 못하고 이주노동자들한테만 모든 것이 희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공제를 숙식비로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또 고용화가지에서 우리가 이주노동자가 많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 지금 각 지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화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변경의 이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참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일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와 확인하고 사업주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체류 비자를 빼앗기는 게 현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말이 통하지 않고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받고 있는 인권적인 어떤 탄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용노동청과 인권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근기법 63조에 의하면 농어촌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주들이 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숙소로 머무는 곳에 사진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형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은 다반사일 뿐더러 문고리가 없고 비닐하우스 수준, 조호명 컨테이너 수준의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제대로 잠조차 잘 수 없는 곳에서 환경에서 숙식과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못된 사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폭행과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권의 차원이 됐던 노동청의 차원에 됐던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식비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엉터리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급여에서 몇십만 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지침을 철회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용노동청이 전달받으려고 한다면 통역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제대로 귀 기울이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라면 통역사의 배치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도 제일 먼저 급선무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제대로
시정되거나 조치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부각되고 노동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일 첫 번째로 의정부보건센터 항의 면담과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탄방과 연대 발언, 당사자 발언을 하고 의정부보건센터 외국인력 팀장을 면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날 문제사안은 임금 체불로 해서 몇 달 동안 체불금 확인이 발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늦장 처리에 대한 그 규탄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를 하였고요. 이후 이제 5월 10일 날 이 관련 당사자 조합원은 사업장 변경체가 뒤늦게 좀 처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 고용세대 늦장 처리에 대한 법률적 대응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 노동지청 바로 다음 날 5월 3일 날 방문해서 똑같이 항의 면담과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날은 의정부 노동지청 시설 사무과장과 근로감독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함께했고 이날은 또 그 꿈꾸는 밥통동지들이 함께 연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맛있게 식사도 하면서 집회를 진행했고요. 이 이정부 노동지청에 있는 근로감독 간의 불성실하고 권위적인 태도 문제, 그다음에 이 어제 5월 2일 날 진행했던 집회 관련해서 그 고용센터의 자의적인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기숙사 주거 환경,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고용센터 직원들의 불치자는 민원인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날 노동지청은 사실 관련된 과장이 나와야 됨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과장이 나와서 약간 면피성 발언들을 많이 늘어놓는 듯한 인식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 이런 것들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잡혀있던 성희롱 예방 교육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대해서 얼만큼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5월 8일 날 제가 여주 양평에 있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은 민주노총 이천지부와 경기중대 관련된 또 변호사 동지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 착취의 문제, 기숙사 주거환경 문제,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 그대로 논밭에서 집회를 하면서 알려냈고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같이 손을 흔들다거나 이 집회를 보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겠다. 우리도 힘을 많이 얻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네 번째 5월 10일은 저희가 여주 양평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성남노동지청을 방문해서 항의 면담과 집회를 진행했고요. 이정부 지청과는 조금 달리 관련돼 있는 지역협력 과정과 외국인력 팀장, 그 다음에 관할 이천고용센터 사무관, 근로감독관들이 나와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숙식비 지침과 위법한 근로계약서 승인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이날 좀 확인했던 것은 노동부 안에서도 숙식비 지침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분명히 전후로 존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결될 것을 해결하고 저희가 노동부 장관을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노동부 안에서 이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렴이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5월 11일은 이곳에서 2시부터 서울노동지청 항의 집회를 진행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또 이날 집중해서 집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아까 봉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세종시 고용노동부와 서울노동청 면담이 같이 잡혀 있었는데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이날 면담에 불응함에 따라서 이런 면담을 진행하는 건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답변을 얻어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2주 뒤 25일 날 세종시 고용노동부와 지청장을 꼭 참석을 시켜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달라고 하면서 항의 사안을 전달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대응 TF팀을 따로 꾸려서 한 13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을 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과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역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오후 2시부터 화성고용센터에서
동일하게 임금체불로 장기간 사업장 변경 안 되고 있는 네팔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하루 전날인 이번 주 월요일 날 투투버스가 가기 하루 전날에 이 노동자에 대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늦장 처리하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용센터 노동청의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고용허가 제도 수시 지침 폐기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투투버스는 할 거고요. 지난해 동안 성폭행 사망 사건, 그리고 안전장비 없이 축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 몰이식 미등록 단속으로 인해 추락당한 사건 등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다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동료에게서 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일삼고 고의적으로 일처리를 지연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의 처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 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비 오면 물이 새는 비닐하우스, 남녀 구분 없는 비닐로 지어진 숙소에서 지내게 하며 숙식비를 징수하는 숙식비 지침은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지침이 아닌 고용주들을 위한 지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주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각 지역의 고용노동청과 사업장을 찾아가 투쟁하는 투쟁 투어버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 투어버스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길을 내듯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이주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굴리는데 많은 또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주 공동행동에서 약소하지만 기금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이주 투쟁 투어버스 투쟁단 주최단을 대표해서 이주 노동자 우다야라 위원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하라. 이주 노동자 임금 삭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라. 예, 그럼 이걸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투투버스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